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아오기리 고교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해요. 얘네들은 영상만 올리며 어마어마한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어그로 끌면서 최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오기리 고교에서 문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상당히 민감한 주제죠. 페미니스트들을 얘네들이 공격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겁도 없나 싶을 정도로 이런 발언을 하다니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스트들한테 좌표를 한번 찍히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얘네들 영상을 다 신고하고 싫어요, 테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튜브의 정책상 이게 영상이 내려가거나 채널이 정지당하거나 뭐 커뮤니티 위반 이런 거를 먹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 발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비꼰 거는 나쁘진 않았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발언이었다 이거죠. 일단 이 버튜버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는 알아도 그 외의 소속사들은 다 잘 모른다 이거죠. 일단 얘네들은 활동 초창기 때부터 팔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이거죠. 일단 1.5세대 버튜버고 상당히 활동한 지도 오래됐다. 옛날에 이제 키즈나 아이 뭐 이런 애들 활동할 때는 1.5세대고 신인이고 요런 이미지였지만은 이제는 완전 고참이죠. 어쨌든 진짜 1세대 버튜버들이 버튜버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을 때, 뭐 황금기라고 해야 되나 태동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키즈나 아이를 오야붕으로 두고 그 밑에 이제 애들이 끽해봤자 10만, 그리고 이제 두각을 나타낸 애들이 키즈나 아이 따라서 100만, 그 다음에 뭐 50만 80만 이런 애들만 있었던 그 시절에 활동을 했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황금기가 지나가고 지금 한번 버튜버가 침체기가 왔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호로라이브와 니지산지 이제 중심으로 라이브 방송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이 이제 제2의 황금기고 제2의 뭐 버튜버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로를 모색을 했냐면, 일단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게임 실황하고 잡담하고 뭐 이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왜냐면 뭐 모델링도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모델링이 더 이쁘고 걔네들 토크 능력, 걔네들 노래 실력 다 뛰어나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다른 버튜버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재밌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방향성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 당연히 버튜버 업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게다가 버튜버 팬들, 버튜버의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버튜버의 영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튜버 업계에서 벌어진 블랙 기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기업 소속인데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민감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일단 토크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일단 저처럼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뭐 타임머신이 생기면 어쩌고 싶냐 이러니까 야반 도주한 사장을 패러 가고 싶다 이런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추버 업계에서 회사가 블랙 기업이라는 낙인을 찍히고 회사가 공중분해된 경우가 있어요. 일단 게임부 프로젝트가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부 프로젝트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아요. 왜냐?
이 회사가 블랙 기업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소속사에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애들이 단체로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 오브 프로젝트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오기리 고교의 소속사가 같은 회사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장이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러면서 야반 도주회가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책임감 없다고 나중에 뭐 그만큼 비난받고 힘들었던 건 이해하겠지만 우리한테 상담이라도 해주던가 왜 혼자 껴안고 야반 도주를 하냐 타임머신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서 걔 한 대 패주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다 이거죠. 게다가 뭐 버튜버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하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들어오지 마라, 우리 회사 개블랙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버튜버 업계가 죄다 블랙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게다가 뭐 영상에 관한 레벨의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최대 영상 레벨을 이야기하면서 으아 하면서 우는 소리를 내면서 나루카미한테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영상이 터져버렸다 이런 발언까지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물론 연기죠. 그러니까 버추얼 유튜버 업계에서 이 나루카미란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금기어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버추얼 유튜버 계 사이버 레카충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도 유튜브 채널이 뭐 구독자 8만 넘고 막 18만 갔었나? 뭐 그 정도였는데 호로라이브랑 이제 니지산지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가지고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유튜브의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신고를 넣어가지고 채널이 삭제된 게 아니라 법원 명령을 통해가지고 삭제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한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라도 이 나루카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 편이에요. 호로라이브가 나루카미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한 적 있습니까? 없죠. 왜냐? 루시아가 나루카미한테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영상이 터진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나루카미랑 루시아랑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영상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노린 거예요. 왜냐? 루시아, 나루카미 검색하면 자신네들의 영상이 터지게끔, 영상이 노출이 되게끔 영상을 제작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걸 아냐면 얘네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상이 굉장히 유행이고 어떤 관련 내용이 버튜버 업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며 그 영상을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관련 영상으로 우리 영상이 뜨게끔 비슷한 내용 혹은 겹치는 내용의 혹은 검색어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려놓고 이제 태그에다가 나루카미를 써놓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라도 조회수 벌어먹고 싶다 이런 겁니다. 게다가 뭐 호로라이브니 니지산지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속이라면 자유롭게 뭐 언급하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기업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야 니지산지 애들 호로라이브 애들 진짜 괴물 아니냐,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왜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거냐, 진짜 못 이기겠다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뭐 타사 버튜버의 3D 라이브를 봤을 때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신인의 경우, 중견의 경우, 베테랑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토크 소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단 타사의 버튜버 3D 라이브 봤을 경우 호로라이브나 니지산지겠죠. 그러면서 굉장하다. 신인의 경우에는 그냥 나도 언젠가 저 라이브 스테이지에 서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중견의 경우는 분석을 해요. 토크도 굉장하고 노래랑 춤도 굉장하고 딱 1시간 방송에 분배를 잘했네.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베테랑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굉장해, 말이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감동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에 감동했냐? 와 리얼 장난 아니네. 이 자식들 이 어마어마한 동시 시청자 숫자 뭐냐? 이 자식들 한 번의 라이브에 우리들의 예금의 몇 배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 돈에 관련된 민감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기네들 회사는 회사에 쌓아둔 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 회사 돈의 몇 배 달하는 돈을 이 라이브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돈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그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유튜브 보면 이런 식으로 자주 재생되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파형으로 표현을 해놔요. 사람들이 요 부분을 많이 재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남자들 99%가 생각하는 거라면서 유튜브 이렇게 파형으로 표현되게 됐네. 자주 재생되는 부분을. 이거 완전 포너부잖아. 포너부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너부가 뭐냐면 이제 야동 사이트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영상 소재로 찍을 정도로 미쳤다 이거죠.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개인이라면 충분히 있을 법한데 기업이 이런 식으로 민감한 내용을 가지고 토크 소재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놀랍고 재미가 있다 이거죠. 게다가 개인이라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도 기업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기업만 아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재밌다 이거죠. 근데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은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거죠. 지금 이 페미니스트 발언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래부터 이 아오기리 고교는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소속사 중 하나였어요. 일단 1세대 버튜버고 ASMR을 주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버튜버들이 ASMR을 안 했었는데 이 타마코가 가장 먼저 ASMR을 주력으로 삼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이거죠. 뭐 기본적으로 야한 ASMR을 했다. 쭉쭉 빨고 뭐 신음도 내고 그쵸.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한번 대대적으로 이 야한 ASMR에 관해 가지고 단속을 크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때 많은 애들이 야한 ASMR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노딱 붙고 채널이 정지도 당하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초코 센세라든지 메르도 큰 힘을 잃게 됐고 이제 채널 성장 원동력을 이제 잃게 되었다. 옛날에는 잘 나갔었거든요. 그 두 명이. 그런데 이제 타마코는 뭐 초코 센세랑 메루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 2차 유튜브 단속에 의해 가지고 모든 ASMR에 대한 아카이브를 내려버립니다. 왜냐?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데서 계속 할 예정이다.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뭐 니코동에서 이제 멤버십 한정으로 공개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왜냐 이제 노엘이나 메루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ASMR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야한 ASMR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신음팔이라고 하죠. 그래 가지고 페미니스트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었다 이겁니다. 지금 또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버튜버를 공격하는 거는 최근에 많이 일어나요. 특히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얘는 뉴스까지 떴는데 토조 링카라는 하쿠가 있습니다. 하쿠가 있는데 실제로 페미니스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건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공권력의 안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홍보대사 캐릭터로서 안건을 받아서
교통안전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해요.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는 조심해야 되고 언니랑 약속이에요, 누나랑 약속이야, 뭐 이런 영상을 찍어요. 그런데 요 영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아를 성적 대상한 캐릭터가 왜 경찰서의 교통안전 영상에 등장하냐, 이거 누가 허가를 내렸고 어떤 생각으로 한지 제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해명을 해라. 니들이 어떤 답변을 하든 간에 이 내용은 언론사에 제보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찰 입장에서 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제 지적을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거부하냐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국회의원이 소속된 페미니스트 집단이라서 이 항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골 때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뜨고 난리가 났었다 이거죠. 뭐 자세한 거는 전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뭐 결론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캐릭터는 절대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고, 버튜버의 이제 장점은 이제 인터넷에서만큼은 성별 그리고 이제 장애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자유로운 자신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모델링은 남자들이 성적 대상화 시켜 가지고 만든 모델링이 아니라 이 아랫사람이 본인이 요구한 요구 조건대로 만들어진 모델링이고, 이 여자애가 이런 캐릭터로 활동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건데 왜 니들이 뭐라고 하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라는 성적 고정을 니들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니들이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데, 와, 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와,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의 사건들이었다.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도 얘를 응원하고, 이제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토조링카 응원하고, 토조링카가 그대로 교통안전 홍보 모델 하길 바라고, 토조링카가 출연한 교통안전 영상이 결국은 내려갔는데 왜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굴복을 하냐, 다시 영상 복구시켜라,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세한 거 가서 보세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오기리 고교의 페미니스트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들이 라이브 2D vs 3D 끝나지 않는 논쟁이란 이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요. 그러면서 3D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뭐 3D 라이브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좋다 이러고, 2D 라이브는 반박을 합니다. 그 3D 라이브 하는 거 귀찮고 한 번 하는데도 힘들고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막 찍는 거 힘들지 않냐, 그거 뭐 에반게리온 슈트 같은 거 부끄럽지도 않냐, 난 부끄러워서 못하겠던데,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얘가 이제 확실히 딱 달라붙는 옷 입으면 내 가슴이 커가지고 많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많은 스태프들한테 시간이라고 하죠. 시선 강간을 당하니까 AV 촬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코마루라는 애가 이제 타마코랑 마찬가지로 이제 야한 ASMR을 주력으로 하는 야한 버튜버예요. 말도 색드립을 상당히 많이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시로가 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만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식으로 댓글도 걸어줍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내용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를 짓는데 갑자기 페미니스트들이 등장을 해요. 당신들 여잔데 왜 그렇게 파렴치한 복장을 입고 있는 거야? 좀 더 노출이 되지 않는, 살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복장을 입어라. 너도 막 이런 식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해서 이 영상에 등장하는 버튜버 애들을 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부끄럽지도 않냐, 그런 야한 복장 입고 여자들의 수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위험해, 페미니스트다, 도망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들끼리 놀고 있다가 뭐 조금 일본 초등학생들이 노는 방식이에요. 뭐
왕따 시키거나 이지매 하는 애가 나오면 아 누구누구다 도망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이지매뿐만 아니라 뭐 개가 나타났으면 도망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흉내내면서 페미니스트를 돌려까기를 한 거다 이거죠. 일단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해요. 근데 뭐 재밌긴 하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버튜버는 없잖아,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발언을 쏟아내면서까지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팔려보겠다는 노력이 항상 이제 존경스럽고 응원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